안녕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에서 국내 주식하고 게임 주식 담당을 하고 있는 조윤욱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회사를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임 회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래프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가 이제 크래프톤인데, 흔히 이제 배틀그라운드와 크래프톤 이 회사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게임은 잘 몰라도 이 포스터는 워낙 유명하기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현재 대표이사 김창완 대표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들이 크래프톤의 자회사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펍지라는 회사만 보시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는 많은 게임이 있지만 플레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왜 안 보셔도 되는지는 이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래프톤의 연역으로 보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트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설명을 해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중요 포인트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이전에 회사명이 블루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블루홀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테라가 가장 유명한 게임이고, 테라가 사실 괜찮았었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진 못했었고, 이후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 회사, 이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그 다음으로 했던 파이법으로는 투자로 이제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했었고요.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스콜, 그다음에 지노게임즈, 피닉스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들을 키워서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사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했으면은 지금의 크래프톤이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여기에 있는 지노게임즈라는 회사가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게임이고요. 지노게임즈는 배틀그라운드로 크게 성공을 하면서 펍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는 다른 회사들도 이 회사처럼 크게 성장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명을 바꿨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게임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약간 경쟁 구도를 알려주는 내부 경쟁 이런 걸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 이후 이제 블루홀에서, 왜냐면 이제 블루홀이라는 색깔이 모두 빠져버렸고, 펍지라는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를 만들면서 모든 이 회사에 있던 매출을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이제 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블루홀이라는 색깔을 빼야만 하거든요. 왜냐면 블루홀이라고 하면은 이제 테라라는 인식이 강해지니까 블루홀의 색깔을 빼기 위해서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이후 블루홀이라는 이름이 달렸던 자회사들도 모두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바꾸면서 니네들도 알아서 펍지처럼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약간 경고성, 서바이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후 또 어떤 회사들이 만약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은 폐업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개의 회사가 폐업이 됐는데 그거는 이후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중요한 이슈는 2020년 3월인데 사실 이거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3월 달이 됐을 때 크래프톤에서 했던 거는 장병규 의장님이 원래는 이쪽 계속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에 계셨다가 정부 쪽으로 빠지셔서 4차 산업위원장인가를 하고 계셨다가 3월에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거는 기존의 김윤섭 대표분을 사임을 시키고 김창완 이사님을 취임을 시켜서 대표로 바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김창완이라는 이 분은 펍지 대표로 계신 분인데, 이 분을 아예 크래프톤의 메인의 대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분이 오시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기존의 블루홀이라는 세력이 이 회사의 메인으로 있었지만 이제 메인이 아닌 게 된 거고, 서브로 있었던 펍지라는 회사가 메인급이 된 상황이면은 사실 이 게임 회사는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3월에 나와서 아예 라인을 정리를 해버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펍지를 계속 밀어서 크래프톤을 계속 성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크래프톤의 조직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직도는 크래프톤이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직도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표기를 했는데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이 자회사 중에 스콜 폐업한 상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달에 파산돼서 폐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쪽 부분이고, 여기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북미에 있는 회사인데 저기도 이제 폐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중에 살아남지 못한 2개의 회사가 지금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개의 회사 폐업됐고, 이제 다시 또 투자의 길로 다시 이제 나가려고 크래프톤 벤처라는 거를 자회사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제가 보는 크래프톤의 구조는 크래프톤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펍지가 이제 사실상 크래프톤의 메인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펍지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현재 이 회사들은 스트리밍이나 이 IP,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라는 IP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뭐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펍지가 메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회사급으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의 2020년 9월 인벤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게임 쪽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고, 어떤 정부는 게임 회사가 산업이기 때문에 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산업은 게임은 무조건 중독이다, 막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막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쪽은 육성이나 아니면 어떤 예산 이런 게 배정이 잘 되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크래프톤의 장병규 이사님이 잠시 여기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지원이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기 때문에 벤처를 설립을 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북미 쪽에 같이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국내 게임 시장은 아직도 그렇게 밀어주겠다라는 의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해외 쪽으로 같이 투자를 돌리겠다. 이 우회 투자로 좀 보고 있고, 결국에 크래프톤은 목표는 글로벌이거든요. 결국 매출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계속해서 타겟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질문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배그 IP 딱 1개 있는데 이 회사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그냥 배그의 IP로만 보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게임 IP로 단 1개의 IP로 성공한 게임 개발사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니지. NC소프트의 모든 매출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리니지 1개 IP. 그리고 웹젠의 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입니다. 이 4개 더 많은 게임 회사들도 있지만 사실 1개 IP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저도 게임 회사에 일을 했을 때 그랬지만 1개 IP를 성공시킨다라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수백 개의 게임 회사가 1개 IP를 발굴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망하고 있고, 이 IP 1개를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게임 회사를 평생 다니면서 이거를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망이 없는 수준의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개 IP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1개 IP만 있는 회사는 계속해서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개 IP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매니아층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시리즈로 리니지 2, 리니지 모바일, 2 모바일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대로 그 유저가 흡수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개 IP가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4개 회사 중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을 제가 크래프톤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크래프톤이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비교 사례로 있는 게임을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예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흔히 이제 크래프톤을 비교할 때 거론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넥슨입니다. 저는 넥슨하고 비교하는 거는 되게 수준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넥슨하고 크래프톤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없거든요. 넥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넥슨의 대표적인 게임은 던전 앤 파이터가 있고, 던파 같은 경우 네오풀에서 만든 회사, 네오풀이라는 회사가 만든 던파고, 넥슨에서 지금 현재 간단하게 던파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매출이 1조가 나오면 9,900억이 남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조 버는 회사로 비교해서 크래프톤하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얘도 1조 버니까 얘도 1조 버네. 그럼 비교할 회사가 넥슨밖에 없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시는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네이버 다른 그런 블로그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 공통점이 제가 볼 때 3개밖에 없어요. 연매출 1조, 중국 시장에서 돈 벌고 있고, 한 개 메인. 그러면 이제 얘를 먼저 그 게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던파입니다. 던파의 게임 화면이고, 2D고 횡스크롤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 전투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화평정형을 보여드릴게요. FPS 게임이거든요. 아예 시점이 다르고 다른 게임이에요. 단지 저 위에 있는 3개, 그 매출과 중국과 이런 기준으로 보고 이 두 회사가 같다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크래프톤의 전망을 아예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 2개 회사를, 2개 게임을 보고 비교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점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2개 게임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게임이 가장 잘 어울리나 하고 말씀을 드리면 크로스파이어하고 화평정형의 화면인데요. 둘 다 FPS 똑같은 장르이고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 게임입니다. 먼저 크래프톤의 이 화평정형보다 사실 크로스파이어가 먼저 선점을 해놨습니다. 중국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거면 이미 더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는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를 비교를 해야지 넥슨의 비교는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개가 얼마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지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일게이트의 메인은 크로스파이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둘 다 똑같은 FPS 게임이고요. 서브로 나온 건 로스트아크, 스마일게이트 RPG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고요. 크래프톤의 자회사 블루홀, 여기는 참고로 블루홀은 현재 자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온이 현재 제가 생각할 때 한 11월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똑같은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하고 크래프톤이 지금 후속 주자로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런 공통점은 같은 장르, 같은 시장 점유, 파트너는 텐센트, 그리고 둘 다 비상장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선발 주자로 갔던 스마일게이트가 기록했던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적어왔는데요. 2007년에 서비스를 했고 현재 누적 매출이 12조니까 연 1조 버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게임은 국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내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표기를 해봤는데요. 국내는 동접이 한 500명 이하였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몇 번 다시 살려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서비스 종료를 했었고, 왜냐면 국내 시장은 크로스파이어가 살아남기에는 FPS라는 장르가 너무 많아요. 일단 서든어택이라는 가장 큰 게임이 있고요. 그 이하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스페셜포스라든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바 이런 식의 FPS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사실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이제 오픈할 때 중요한데 크로스파이어는 그게 잘 안 됐던 회사였고,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시장을 돌리기 시작했었고,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진출할 때 텐센트하고 계약을 하고 텐센트에서 원하는 대로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중국 버전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대박을 쳐서 연 1조를 찍게 된 거고요. 현재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의 이제 기록은 현재도 기록 중인 거고, 2018년도에 사전 예약 당시 7천만 명 정도 찍었었고요. 현재 이 기록하고 비슷한 거는 던파 모바일이 있고, 던파 모바일이 한 8천만 정도 사전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판호로 발급받지 못해서 던파는 아직 나오지 못했고요. 현재 이제 스팀 기준 동접 크래프톤은 약 200에서 300만 정도. 이 기록은 이제 계속해서 갱신은 되는 거고, 스마일게이트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게임에서 이제 서브로 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 현재 서비스 중이고, 오픈했을 때 당시 월 매출 400억을 찍었었고, 이 게임이 한 7년 개발에 1000억의 개발비를 썼는데 3개월 서비스하고 이미 그 투자 비용이 끝났습니다. 일단 단 3개월. 그리고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이랑 러시아 쪽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크래프톤은 11월 정도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같은 장르고 메인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크래프톤도 이제 서브로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예정 중이고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이 두 개를 개발 중입니다. 그 이후 이제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IP로 확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 크로스파이어로 최근에 영상을 만들어서 4년 개발 460억을 투자를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게 조회수가 16억 7천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이 IP가 드라마 쪽으로 해도 먹힐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됐고, 이 사례가 있으니까 크래프톤은 이걸 보고 계속해서 저는 쫓아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 IP 이걸로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추가 신작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크래프톤은 이제 현재 배틀그라운드 확장팩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P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소니하고 텐센트하고 합작해서 크로스파이어하는 영화를 만든다라고, 이게 최신의 기사고요. 영화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리자드의 와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IP에 대해서 이 확장을 한다고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게 굳이 본인들이 안 해도 IP로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IP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한 개라는 IP가 자리 잡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스트아크하고 엘리온 직접을 비교해 드릴게요. 이 왼쪽이 로스트아크고 오른쪽이 엘리온의 게임 화면이고요. 사실 이거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중앙에 있죠. 이건 이제 위에서 보는 쿼터뷰 시점이 약간 디아블로 느낌의 그런 시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엘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와우, WASD 방향키로 움직이는 카메라지 백뷰 시점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는 서브지만 진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아직도 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안 좋은 소식은 최근에 시즌2 만들면서 모든 아이템을 리셋시켜버리는 엄청난 과감한 패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과금 유저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로 꽤 많은 매니아층이 떠나서 신규 복귀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엘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 게임도 사전 체험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해본 느낌에서는 약간 딱 이 정도예요. 테라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엄청난 MMORPG면서 뭐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뭐 엘리온에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엘리온으로 크래프톤이 뭔가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만큼의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검은 사막과 불소라는 게임에 기존 매니아층, 즉 고인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유저들을 빼먹는 정도? 그 정도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제가 게임 해봤을 때 문제는 UI의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대규모 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개발사의 강제 의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유저가 적응을 하지 못하면 모두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직접 비교하면 서브는 스마일게이트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크로스파이어하고 합평정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출처는 이제 모바일하고 PC의 중국 시장에 있는 매출표인데요. 보시는 것 2010년도부터 여기까지가 2019년도고요. 여기는 2020년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1분기하고 2분기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이 이제 보시면 2016년도부터 이렇게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됐고, 크로스파이어 이걸 PC하고 모바일로 제가 설명을 한 이유는 중국 시장에 있는 크로스파이어는 PC 게임이고 화평정형은 중국 시장에 있는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장르가 아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럼 크로스파이어는 왜 모바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2015년도쯤에 만들었었거든요. 크로스파이어도 모바일 시장을 잠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저가 모바일로 넘어가는 추세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면서 이 시점에 화평정형이 모바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크래프톤 현재 너무 비싸지 않냐? 주가 되게 비싸지 않냐? 대부분 비싸다고들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100만 원일 때도 질문을 했었고 지금 가격에도 질문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가격이 안 비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 제가 이 조사한 날짜 9월 3일이고요. 오늘 날짜로 치면 크래프톤 가격이 현재 한 주당 165만 원에서 17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크래프톤의 가격은 한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꽤 장기로 있었죠. 왜 이때 장기로 있었냐면 크래프톤이 나오고 나서 FPS라는 단점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핵을 어떻게, 이제 개발사가 핵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PS보다는 PC MMORPG를 만들거든요. 리니지가 막 10년 가듯이. 그래서 FPS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도 잠깐 잘 됐지만 결국에는 뭐 없다 해서 이 40만 원대가 적정가다 해서 이렇게 오래 갔었고, 이때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왜 올라갔냐면은 1월에서 2월 사이인데 중국에서 화평정형,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전에 원래 절지구생이라는 걸로 모바일로 만들었는데 그게 판호를 발급받지 못해서 서비스를 종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서비스를 종료를 하면서 화평정형이라는 모바일이 나오게 됐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배틀그라운드 그대로 뺏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분기 때쯤이면 로열티 줄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잠깐 올랐어요. 로열티 받으면 중국 엄청나니까. 근데 실제로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올랐다가 안 받았구나 하고 다시 내립니다, 이 주가가. 그랬다가 한 3월에서 4월쯤 되니까 로열티 받는 게 확정이 됐어요. IP라는 게 이렇게 저작권이 있으면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소송이 막 10년, 몇 년씩 가는데, 크래프톤의 배틀, 화평정형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지구생이라는 게임이 서비스 종료하는 날이 화평정형이 오픈한 날이에요. 그리고 절지구생에 있던 계정을 화평정형으로 옮겨줬어요. 계정 이관을 시켜준 거죠. 사실상 같은 게임인 거죠. 같은 게임이었고 중국 로열티가 확정이 되자마자 주가는 바로 여기서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때 가격에서도 비싸지 않냐라는 질문 많이 받았었고 저는 계속해서 안 비싸다, 더 갈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현재 그래서 9월 3일이면 약 1주 좀 넘은 것 같네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그래서 지금 그때 제시한 것보다 더 올라서 165에서 170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펍지 세계 이제 그 모바일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궁금하실까봐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때가 이제 3월 2억 7천만 달러가 이제 이때 최고 매출을 갱신했었고, 이때가 사실 코로나 터졌을 때 한창 집에서 게임했을 때 집에 못 나가니까 코로나 피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만큼 찍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살짝 떨어지는 거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게임 안에 있는 매출 과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매출도 이렇게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결제하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결제하는 그 달이 몰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추세,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할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는 20년의 전반기 매출만 13억 달러를 현재 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데 수혜가 되는 케이스고요. 크래프톤하고 경쟁 게임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가레나 프리파이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게임 2등인 네리즈가 개발한 게임이고요. 제일 유명한 건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있고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는 30%가 너무 비싸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탈피하고 싶다 해서 인앱 결제 자기네 게임에다가 자체 결제를 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라고 구글하고 애플에서 이 게임을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들이 즐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배틀그라운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게임으로 느꼈을 때 거의 비슷한 게임이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배틀그라운드를 베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저가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가면서 매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스토어에 퇴출이 됐을 때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60%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인구수를 따지면 약 7천만 명이 포트나이트 게임을 현재 못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저가 그대로 배틀그라운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중국 시장의 과금,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과금을 많이 하고 유저들이 왜 과금을 하는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게임인데 AFK 아레나라는 게임이고, 모바일 게임 혹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그 과금 시스템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 한 소액 5,900원 쓰면은 이만큼의 다이아를 줘요. 이러면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하듯이. 근데 사실상 이걸로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핵과금러들이 이제 질러야지 뭐 한 사람이 5,900원 한 달에 내갖고 이거 게임에서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즉시 지급, 매일 지급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 다이아를 받아서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을 해보면 그냥 뭐 뽑기 한 두세 번 해보면 끝나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결심을 해서 과금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그대로예요. 과금하기 전이나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그래서 이쪽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바뀌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로얄 패스 시즌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기본 보상이에요. 기본 보상. 표기를 해드리면 빨간색이 기본 보상입니다. 게임을 하면 그냥 줘요. 그냥 자동으로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그리고 이 페이지는 보상 페이지거든요. 이건 과금하라고 하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저가 스스로 보상을 받기 위해 들어가서 보상을 받다 보니 이제 눈에 이게 이제 걸리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연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즌권을 구입을 하면은 기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네가 조금만 돈을 쓰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광고를 해서 이게 로열 패스라는 그 과금 체계를 넣음으로써 현재 시즌 제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이 올라갔을 때는 시즌이 시작했을 때고 당연히 시즌이 시작했을 때 이 과금을 모두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갔다가 시즌이 종료되거나 지나면은 점차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즌이 끝나고 시즌이 열리면 또 다시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화평정형에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평정형에 있는 건데 화평정형도 위에가 기본 보상이고요. 이 아래 이제 시즌권을 하면은 이게 열리게 돼요. 자물쇠가. 기본적으로 받는 보상이 사실상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시즌권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소액으로 시즌권을 구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과금이 하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즌권이.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서든어택이 이거를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거의 배틀그라운드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많이 매출을 올렸고 그 다음 두 번째 결제 많이 올리는 게 스킨입니다. 이 게임 하는 유저들의 특성상 과금을 안 하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외형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입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코스튬 사업이 그래서 제일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매출 현재 화평정형의 1, 2등은 시즌권하고 코스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국하고 국내랑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과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도 투자가 되면은 결국에 부캐릭터 키워서 주고 다중계정 또 키워서 막 핸드폰 5개씩 막 켜놓고 막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안 쓰려고 그래요, 돈을 기본적으로. 그럼 중국은 고민을 해요. 돈을 쓸까? 시간을 쓸까? 아,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과금 계산을 해보고 이 돈이면은 시간 쓸 거면 돈 쓰는 게 낫겠는데? 하고 결정을 하고 돈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과금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왜 그런 데다 돈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게 과금러, 아예 차별을 두는 게 이제 국내 인식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과금러를 그냥 강력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 여유가 있어서 자기 돈을 쓴 건데 사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나라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게임 회사들을 볼 때 어떤 시장에 진출을 했고 과금이 어떤 식이고 게임 플레이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있어야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인식이 중국 결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게임에 많이 도입이 되고 구글 상위권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현재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리니지를 제외하고. 리니지는 아예 뽑히고요, 아직도.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거에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해서 로열 패스 정도는 과금을 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분기 게임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입니다. 여기 현재 5천억 매출에 3,500 이익이고 앞에 보시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3N, 넥슨, NC, 넷마블인데 보시면 크래프톤보다 돈을 많이 버는 매출이 많은 회사는 이렇게 3개가 맞아요. 맞는데 크래프톤보다 결국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넥슨 하나입니다. 던파. NC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 1, 2등 계속 리니지 먹고 있지만 실제로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불소나 그 뭐 아이온이나 기타 다른 게임들에서 나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수익이 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은 과감하게 이번에 그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안 되는 회사는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고요. 리니지 NC 같은 경우는 못 버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넷마블은 개발사가 아니에요. 퍼블리싱 회사거든요. 여기는 퍼블리싱 회사이기 때문에 5,300억을 벌어봤자 200억이 남아요. 그리고 추가로 카카오 게임즈, 현재 상장해서 꽤 이슈가 됐던 카카오 게임즈, 여기도 퍼블리싱 회사예요. 968의 매출이 있지만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예전에 세미나 때 별로 그렇게 좋은 회사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카카오가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돼서 뭐 1500대 1이 나온 거지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온의 모든 걸 걸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이 회사가 벌었던 건 검은 사막이라고 펄어비스에서 만든 거를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 서비스에 연장 계약을 안 하고 종료하고 엘리온이 나오기 때문에 엘리온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쪽도 이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는 엘리온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남은 건 제가 볼 때 프렌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퍼블리싱 회사 NHN 버는 돈이 없는 회사고요. 그래서 개발사 회사 중에는 현재 크래프톤이 넥슨 다음으로 2등, 현재 2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거 현재, 그리고 크래프톤의 19년도 매출의 50%를 2020년도 1분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2020년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현재 진행형에서 돈 안 되는 회사 모두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사업으로 아이템을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비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현재 가격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 회사가 잘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입니다. 검역빈 회장 이후 크로스파이어로 많이 벌어서 현재 우리나라 재산 순위 8위에 있고요. 이분 아래에 있는 분이 SK예요. 최태원 회장님. 그리고 1등이 넥슨 7조고요. 이분 아래에 있는 게 삼성이에요. 이재용 부장.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한 번 돈 벌면 그냥 저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산에 그냥 바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1, 2등 먹고 있는 NC 같은 경우는 18등.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구글에 1, 2등 뭐 하고 있다라고 저기서 막 떼돈 버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크래프톤의 장병규 이사님이 현재는 47등에 계시네요. 그 위에 바로 펄어비스가 있고, 이분이 이제 2020년도가 지나고 만약에 진짜 크래프톤이 뭐 내년 상장 준비한다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상장을 해서 올라가서 기업이 평가가 아주 좋게 되고 크로스파이어를 계속 밀고 나가서 IP 확장이 잘 된다면 이분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아마 제 생각 이 위에쯤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PC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마일게이트는 하락을 하고 있고 크래프톤은 모바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게임 개발 쪽에 있으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모두 끝이고요.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은 이부 김재욱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